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2강입니다.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헤라클레스의 죽음. 헤라클레스의 죽음 또 영웅으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데이다네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 동네에서 머물다가 시중 두는 소년 에우메노스를 실수로 죽입니다. 손가락 마디로 쳐서 실수로 죽었다고 하던데 너무 힘 조절이 안 됐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근데 그 집안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지만 헤라클레스가 양심상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망병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강을 만났는데 그 강을 건네주는 켄타우로스가 있었어요. 켄타우로스 아시죠? 영어는 센토라고 합니다. 반인 반마.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마린. 켄타우로스가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죠. 네소스라고 합니다. 네소스라는 좀 켄타우로스가 있었는데 켄타우로스가 먼저 데이다네이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데이다네이라의 미모에 반해서 겁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멀리서 그걸 보고 활을 쏘아 죽이죠. 죽어가면서 네소스가 이제 거짓말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죽는데 이 죽어가는 나의 피를 받아다가 옷에 받아다가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자에게 정신을 팔면 그때 이 피를 헤라클레스의 몸에 묻히게 하면 헤라클레스의 마음이 돌아온다 라고 거짓말로 저주를 한 거죠. 사실은 복수를 자기가 죽은 후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아네이라는 그렇게 말을 알아듣고 좀 순진한 여자였죠. 그래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자, 그 오이칼리아로 다시 이제 갑니다. 헤라클레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이칼리아를 가서 군대를 역시 조직해서 가서 오이칼리아를 파괴하고 이올레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데이아네이라라는 그 비극 작품에 전해지는 얘기로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여기 일을 끝냈고 이제 조만간 여기서 이제 뭐 신에게 제의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돌아갈 건데 깨끗한 옷을 보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서 이올레를 먼저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올레가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니까 데이아네이가 질투 끝에 그 네소스 얘기가 기억이 나서 헤라클레스가 보내라는 옷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보냅니다. 근데 맹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갈아입자마자 독이 올라서 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는데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화장단을 쌓고 나무들을 쌓아서 화장단을 쌓고 거기 올라가서 스스로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키는데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포이아스 또는 그의 아들 필록테테스가 헤라클레스의 활을 보드하고 받는 조건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 화장단에다 불을 붙입니다. 필록테테스는 그래서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 트로이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필록테테스는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근데 여기 뱀에 물렸나 뭐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상처가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배 안에서 진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필록테테스를 가는 도중에 섬에다가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영웅들이. 그래서 필록테테스는 거기서 혼자서 헤라클레스의 활로 사냥을 하면서 버티는데 나중에 이제 신탁이 또 내려오죠.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만 트로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신탁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오디세우스와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있어요.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같이 필록테테스를 버렸던 섬으로 찾아가서 필록테테스를 설득해서 데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필록테테스입니다. 그 필록테테스 또는 필록테테스 아버지 포이아스가 헤라클레스의 활을 갖게 되는 사연이 여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탔고 헤라클레스는 인간 부분, 그러니까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세멜레가 준 부분은 불에 타버렸고 제우스가 준 부분은 올림피오스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영혼이 갔다는 뜻이겠죠. 가서 헤라와 화해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야 헤라와 화해하고 헤라가 의식을 통해서 헤라클레스를 다시 낳는, 그러니까 새엄마가 되는 거죠. 해산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헤라클레스는 신이 되고 또 헤라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헤베, 젊음의 여신 헤베를 아내로 얻어서 올림포스의 신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보통 12시간 안에 늦진 않죠. 나중에 된 신이라서. 헤라클레스의 여정을 이제 특히 이제 심리학파 중에서 융이라는 사람이 있죠.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출발했으나 프로이트로부터 결별한 융 심리학을 세운 융이 있는데 그 융 심리학에서 헤라클레스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번역서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 찾아보시고 인상이라고 돼 있군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알레고리,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 개념이 이야기 형태로 등장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우의라고 번역하죠. 우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그림을 나중에 보여줄 텐데 쾌락의 여신과 덕의 여신 사이에서 헤라클레스가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덕에 이르는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의 덕에이죠. 고난이 깔려있는 덕에 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식으로 헤라클레스를 이제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바로 네소스가 데이아네이라를 겁탈하는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화살은 도착하지 않았고 뒤에 말 부분이 되어 있죠. 헤라클레스가 멀리서 사자 가지고 뒤집어 쓰고 보고 있습니다. 활을 들려고 하는 참인 것 같죠? 그래서 활을 들어서 쏘고 있습니다. 데이아네이라 역시 여기 이것도 보니까 벽화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누굴까요? 큐피트이라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프랑스 화풍인데 다른 그림은 다 여기 역시 헤라클레스 쪽에 있고 데이아네이라, 네소스가 있는데 이 존재가 있죠. 이 존재는 강의 신입니다. 강의 신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소스를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소용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해석 좀 들어간 버전이고 이올레와 헤라클레스 아름다운 이올레 탬버린을 치고 있어요. 이올레가 썩 맘에 헤라클레스의 그 몽둥이를 이올레가 짚고 있고 사랑 앞엔 다 뭐 소용이 없겠죠. 여기도 역시 허벅지를 먼저 올려놨죠. 이올레가 주도적인 입장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옷을 받고 불타는 듯한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 얼굴 자주 보던 얼굴이죠. 헤라클레스 그림에서. 그래서 데이아네이라 이렇게 심란한 얼굴을 지난번 강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결국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말을 타고 올림포스로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헤르메스 보이시죠? 큐피트도 또 날아다니고 헤베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큐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헤베를 그린 그림인데 다른 의미보다는 아름다워서 모델이 굉장히 아름답죠. 독수리가 헤베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헤베 원래 이제 독수리는 제우스의 상징인데 헤베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헤라클레스 헤베. 헤베는 또 굉장히 그리스 종교에서 숭앙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천상의 결혼식. 자, 이 마지막 그림은 헤라클레스가 바로
여기 보시면 관능적인 쾌락의 여신이 보이고 이쪽은 덕의 여신인데 뭐 험난한 길을 가르쳐보고 있죠.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 몽둥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덕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데 사실은 뭐 헤라클레스가 벌이고 있는 모험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이게 무슨 정신적 승리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는 어떤 영혼의 성장이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온 영웅입니다. 야만을 잠재운 문명을 건설하는 문화 영웅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아르고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르고호 그러니까 그 몇 가지 그리스에서 영웅들이 집단으로서 모여서 활동하는 몇 가지 모험들이 있죠.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도 뭐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이전의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모여서 모험을 벌였던 것이고 이 아르고호도 사실은 그 트로이 전쟁 이전 세대들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하손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 정도, 예. 그래서 아르고도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어서 사실은 트로이 전쟁 이전의 영웅으로서 여기 안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워낙 이 이야기가 유명했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그래서 자기 동네 영웅들을 거기다 다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올코스라는 곳에서 아이아라는 그러니까 흑해 동쪽의 콜키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이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펠리아스는 이아손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JASON 이아손에서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아손의 숙부인데 이아온이라고 써있네요. 이아손의 아버지였던 아이손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펠리아스는. 그러면 이제 뭐 햄리처럼 아버지의 원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묘하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아스가 신탁을 받는데 한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신탁을 펠리아스가 받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한쪽 신발을 벗은 이하손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의 마음 겨울이었는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한쪽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도 있는 합리적 해석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헤라가 노파로 변장을 하고 강을 건네달라고 부탁을 해서 업었는데 자꾸 뭐라고 했더라? 뭘 두고 왔다고 해서 다시 건너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이제 벌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하손이 뭐 귀찮아하지 않고 잘 공경했다 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또 동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있는 게 있고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또 노인을 건네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테스트 받는 영웅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하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케이론. 이 케이론은 아킬레우스의 양육도 맡았다고 하는 지혜로운 켄타우로스인데 이 케이론의 양육을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펠리아스에 의해서 감금이 되니까 이하손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이제 보냈다는 거죠. 뭐 그랬는데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 와중에 이제 헤라 여신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숙부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사 때가 돼서 이하손은 이제 들판 쪽에 살고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궁중으로
길에 그런 일을 겪어서 펠리아스가 한쪽 신발을 벗은 이아손을 마주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펠리아스가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이 조카를 사지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험을 시킨 거죠. 헤라클레스가 모험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르고호에 승선하게 되는 영웅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미남자들이 쫙 뒤에 들어서 있죠. 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옛날에는 고증을 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패션과 자기 시대의 인물들을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고대 그리스의 어떤 복장이라기보다는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의 복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펠리아스와 이아손. 이아손이 지금 황금 양털 가죽을 가지고 돌아온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폼페이의 벽화인데 이아손이 제사를 지내러 왕궁으로 오는데 한쪽 신발을 벗고 있어요. 펠리아스가 내려오면서 그걸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르고의 모험은 굉장히 유명해서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 장면이 헤라가 분신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아손, 잘생긴 미남배가 맡았네요. 이아손이 사실은 이제 이 황금 양털을 찾아가는 이 아르고호의 모험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고 또 이아손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이후로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아손이 그 황금 양털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메데이아라는 그러니까 콜키스의 왕녀였고 그 메데이아는 마녀였어요. 그래서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게 됐고 그 메데이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됐죠. 근데 이아손은 그래서 여기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힘센 영웅, 테세우스 같은 힘센 영웅이 아니고 사랑의 영웅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이렇게 무슨 뭐 기독교 정신의 사랑이 아니고 섹스 어필에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색다르게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황금 양털 모험, 그러니까 아르고호의 모험이라는 것은 오래된 구전으로 전해져오는 전설이고 신화지만 이 이야기가 헬레니즘 시대의 소설로 쓰입니다. 아르고의 모험이라는 소설로 쓰이게 되고 번역도 있습니다. 강대인 선생님 번역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실 수 있는데 그때 헬레니즘 시대의 풍조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을 중심으로 얘기를 재밌게 꾸며가는 그런 식의 이제 소설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아손은 이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겼어요. 자, 사실은 이제 근데 이 황금 양털 양모하고 이올코스는 인연이 있습니다. 보이오티아 지역에 아타마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이올로스의 아들입니다. 아이올로스는 누구냐? 바람의 신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오디세우스 모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올로스라는 왕이 모든 바람을 다스릴 줄 아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죠, 아타마스. 그 지역을 보이오티아를 다스리고 있는 아타마스 왕이 네펠레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신의 아들답게 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네펠레, 그러니까 ним프죠. 네펠레와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나서는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부인이 전처 아이들을 이제 미워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데 그 동네 여인들에게 이제 곡물 씨앗을 볶아서 뿌리게 합니다. 뭐 그럼 더 농사 잘 된다 뭐 이런 거짓말을 했겠죠. 씨앗을 볶아서 뿌리면 씨앗이 죽으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신탁을 물으러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자를 매수를 해서
잊지도 않은 신탁을, 즉 두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아짜 신탁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 친엄마 네펠레가 하늘을 나는 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타고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헬레라는 이제 남매인데 헬레라는 여동생이겠죠.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바다의 이름이 헬레의 바다 폰토스, 헬레스 폰토스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해협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그래서 딸은 거기서 죽고 아들만 프릭소스라는 아들만 콜키스의 당도를 하게 됩니다. 콜키스의 왕은 아이에테스였는데 황금량을 타고 온 젊은이, 뭐 당연히 신성한 존재겠죠. 그래서 아이에테스가 자기의 사위로 삼고 프릭소스는 그 황금량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뭐 자기를 구해준 존재인데 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뭐 싶지만 신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신에게 돌려주는 건데 뭐 이건 뭐 어떤 신화는 그래서 신을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직접 만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신을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에게 온 것을 신에게 돌려보내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신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다라는 아이디어는 여러 나라의 신화에 다 등장하는 주된 테마입니다. 이건 전에 얘기했던 곡물신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그 식인 문화, 이거 또 사실은 뭐 사람 고기가 맛있어서 먹을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사람의 힘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아버지 고기를 먹기도 하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 사랑이라는 개념이 고대 개념과 우리가 개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찬식이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그런 성찬식도 이제 그런 흔적이라고 보는 거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황금 그 양 자체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또 설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죽을 이제 아이에테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프릭소스는 죽었는데 헬리아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친척간입니다. 엄마들끼리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헬리아스에게 나타나서는 양털 가죽을 고향으로 옮겨가라고 요구를 했다는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도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보이오티아 지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엘보이아 이게 바짝 붙어있는 큰 섬이고, 아티카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도시 이름이고 아테네를 둘러싼 지역은 우리가 아티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울은 도시고 서울을 둘러싼 게 경기도잖아요. 여기가 보이오티아 지역이에요. 헤라클레스 아니 테세우스의 활동했었구나. 그렇고 이게 좀 지도가 이상하게 위가 비치게 돼 있는데 다른 지도를 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네펠레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이 그림을 뽑았습니다. 그 악시오스라는 이 사람이 악시오스인데, 악시오스가 예전에는 신과 인간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 악시오스가 이제 신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뭐 식사 초대도 하고 그랬겠죠. 제우스 초대를 하고 또 초대도 받고 그랬을 텐데 헤라 여신에게 흑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제우스가 사실 낌새를 알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짓궂은 거죠. 그래서 헤라 여신의 분신을 악시오스가 동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신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펠레죠. 여기 헤라 여신 본체는 여기 있고 모상인 네펠레가 악시오스와 동침했고 그 사이에 또 자식을 낳게 되죠. 악시오스는
세상을 지옥에 가서 세상을 계속 돌리는 세상이 바퀴를 돌리는 끝없는 인물을 벌을 받게 되죠. 자, 여기 이거는 아까 이 아타마스 얘긴데, 두 번째 결혼한 부인 사이에 자식이 났는데 이 아타마스가 나중에 미칩니다. 미쳐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패대기 쳐서 죽이게 된다는, 뭐 따로 그림이 그런 그림밖에 없어. 이 신화가 더 유명해서 아타마스 얘기에 담은 거고, 이게 바로 전처 소생들을 모함했던 그 부인인데, 이호인가? 이노죠, 이노. 세부인 이름이 이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동생이 빠지는 장면이고요. 황금 양을 여기 돌고래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고요. 오빠가 구하지 못하고 그냥 좀 안타깝게 가는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헬레스폰토스가 여기입니다. 헬레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해요.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빠만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콜키스. 여기가 이제 흑해예요. 흑해고 이쪽이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에서 흑해로 가는 길목입니다. 헬레스폰토스가. 여기 이 부분을 마르마라 바다라고 합니다. 마르마라. 그러니까 이 헬레스폰토스가 이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를 지나서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서부터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때 그 페르시아 분들이 육군이 가려면 여기 다리를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놓는데 여러 차례 실패하고, 페르시아 황제가 뭐 사람을 보내서 채찍을 휘둘렀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 명령에 바다는 복종해라. 이게 바다가 험해서 다리가 여러 차례 부서졌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가 터키, 여기서부터가 그리스. 콜키스의 왕의 장면인데, 이거는 그 큰 그림 중에 일부를 확대한 거고요. 아에테아 왕인데, 이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에테아. 자, 우리가 또 이제 그 아르고호의 몸은 여정이 길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좀 큰 지도를 올렸습니다. 자, 보이오티아 지방 여기 이제 보이죠, 보이오티아. 이제 이건 영어로 돼서 스펠이 좀 달라요. 보이오티가 여기고, 콜키스 여기 지금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요점 지역에 있었죠. 돼 있고, 아테네, 여기 스파르타, 우리 이제 좀 알고 있는 지명도 있죠. 코린토스가 여기고, 아르고스 지역, 여기 이제 메세네, 올림피아, 엘리스, 그다음에 에우보이아가 여기 있고, 테살리아, 그다음에 레스보스 섬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겠죠? 헬레스폰토스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르고스호와 선원들. 자, 아르고스 배는 아르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르고스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르고스, 눈 몇 개가 달렸던 괴물 이름도 아르고스였죠. 헤라가
그 이오를 지키게 했던 그 괴물 이름도 아르고스였고, 또 오디세우스의 모험인 오디세이에 보면 고향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기르던 개 이름도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라는 말이 원래 형용사로는 날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아르고스는 장인, 여기서 장인이 뭐 부인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장인, 옛날 말이죠. 장인. 아르고스 장인이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건조를 했다. 배를 만들었다. 뭐 어떤 얘기로는 신랍 최초의 배라고도 하고, 또는 50명 이상이 타는 대규모 배로는 처음이다라고도 하는,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기원전 13세기경쯤일 테니까 뭐 오래전이긴 하죠, 당연히. 이 아테네 여신이 배를 만들 때 도도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인데, 이 도도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참나무가 신탁을 내립니다. 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신탁을 내린다고 해서 참나무 가지를 붙여서 만들어서, 또는 배의 용고를 그 참나무 가지로 만들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가. 이게 워낙 유명한 모험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고장 영웅들 다 갖다 붙여갖고는 거의 모든 영웅들이 참여한 셈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영웅들을 크게 분류를 한 4가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잠깐만요. 여기서 또 잠깐 끊고 아르고스 호와 선원들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